레마카는 여기 있지. 걔 음미하네. 커피 드시는 줄 알았어. 차 마시는 것처럼. 뭐 떴냐? 네, 졸라요. 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TV 손흥민과 박지성의 시즌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13, 14 시즌을 보겠습니다. 요 시즌부터는 주원이 형이 굉장히 좀 강점이 있지 않나요? 왜죠? 형, 이 레버쿠젠 챔피언스리그 경기 많이 중계하고 그랬잖아.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니까. 그래도. 네네네. 챔스 정도만.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요 시즌을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 이제 요 타이밍에 둥지를 옮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 거의 끝나자마자 이게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뭐 레버쿠젠이 뭐 원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뭐 토트넘도 있었고, 그리고 도르트문트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거론된 게 볼프스부르크. 이렇게 한 4개 팀 정도가 이제 물망에 올랐는데 현지에서는 레버쿠젠이 제일 유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럼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네. 근데 이때 예상 이적료가 150억이었다. 분데스리가는 이적료 거품이 없는 데니까 적정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때 손흥민 선수 나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막 뭐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베테랑 선수도 아니었고. 그지. 뭐 물론 이제 전 시즌 좀 잘하긴 했지만 뭐 거액을 투자해서 영입하기엔 좀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또 아시아 선수고. 네, 그렇죠. 그렇지. 네. 이때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선수. 음.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정도의 느낌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러다가 핑크가 다음 시즌 손흥민과 함께하기 힘들 것이라는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 커지죠. 물론 키커는 대다수의 어떤 그 보도들이 제법 신뢰도가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저번 회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뻥카를 낭설, 친 거. 예. 개뻥카를 한번 쳤는데 어쨌든 이 레버쿠젠 이적이 확정적이다라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또 첼시로 시얼레가 갔기 때문에 그럼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윙포워드 보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아구가 맞은 거지. 네. 예. 그러니까 뭐 약간 톱니바퀴처럼 이 슈얼레가 떠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할 유력할 후보자로 손흥민이 좀 이제 급부상이 된 거죠. 시얼레는 첼시에 잘 안 됐었죠. 안 됐죠. 네. 이 선수도 항상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나쁘지 않은데 아쉬움이 더 많은 그 정도의 선수였던 걸로 항상 기억이 돼요. 네네. 잘 안 풀렸잖아. 그렇죠. 예. 자, 이제 그때 현지에서는 약간 이제 한국 기업이 같이 이제 레버쿠젠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함부르크에서 싹 빠질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원래 코리안 리거들이 해외 진출을 하면 그에 따라 스폰서십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꽤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금호타이어 그리고 하나솔라 에너지 이제 연간 22억의 후원을 이제 함부르크가 받았었고 이제 이 금액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현재 보도가 있었던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돌았다 결국에는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하죠. 6월 13일에 이제 오피셜 발표가 났고 이적료는 딱 얘기 나왔던 150억. 네. 아, 이때는 더 앳돼 보이네요. 그쵸? 이거 되게 어릴 때잖아요. 진짜 앳돼 보인다. 네. 네. 지금 저게 약간 턱수염이 지금 살짝 있어서 그런 느낌 좀 21살 땐가? 그 정도? 그렇죠. 예. 네, 2013년이면 그러네. 딱 네. 21~22살 때네. 22살 정도. 맞아, 우리나라로 맞아. 22살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버쿠젠에서 우리가 활약을 이제 봐야 되는데 레버쿠젠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좀 미리 얘기를 해보자면 쭉 가자마자 별 적응 필요 없이 잘하지 않았나요? 그냥 되게 무난하게 예. 전했었던 그렇죠. 걸로 기억을 해요. 바로 그냥 이게 그게 이제 함부르크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갔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150억이 지금 싼 금액이라 볼 수 있겠지만 손흥민의 나이와 그리고 당시에 분데스리가의 어떤 그 이종료의 어떤 그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미넨도 500억 600억 안 쓰던 때예요.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분데스리가 이적료에 큰 돈을 싸잖아요. 쓰지 않죠. 네, 네. 예, 바이에른 뮌헨도 500억 600억 정도도 안 쓸 때였으니까 네. 150억이면은 꽤 높은 가격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네, 보니까 네. 진짜 결코 싼 금액은 아니네요. 싼 금액은 아니죠. 그럼요. 손흥민 네. 나이를 또 감안했을 그렇지. 때. 네. 자, 그래서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창 이적설이 나올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 있었어요. 월드컵 예선 때문에. 근데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서 팀 닥터를 직접 한국으로 파견하고 이 뭐랄까요 절차를 직접 이렇게 좀 밟을 정도로 이 영입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레버쿠젠이 손흥민을 영입을 했는데 바로 시작하자마자부터 잘하기를 돌입을 합니다. 네. 예. 바로 데뷔전이었을 때 포칼. 그러니까 이들의 컵 대회죠. 여기서
골이랑 어시스트 한 거였으니까. 네. 그리고 이 스폰서 딱 LG 빡빡 있고. 그렇지. 야 여기에 진짜 내가 중계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애가 싫어했던 애가 있다. 차라놀로. 차라놀로하고 벨라라비. 벨라라비. 예. 차라놀로는 그래도 손흥민하고 호흡 좋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공을 못 차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요새- 최근에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렇지. 요새 못 차죠. 네. 네. 그때 당시는 그래도 뭐 나름 하는 그렇죠. 애였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데드볼 스페셜리스트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제는 그 장점마저 약간 좀 없어진 듯한 느낌이 있지만, 이 차라놀루가 마지막에도 그 손흥민 선수 토트넘 이적할 때 안 오니까, 훈련장에 안 오니까 막 축구화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길 좀 왜 안 오냐 막 이런 거 하고 문자도 보내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둘 사이도 되게 좀 친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벨라라빈 똥이었죠. 그러니까 좀 약간 탐욕스러운. 네. 탐욕스러우려면 잘하든가. 뭐 그래서 그 독일 국가대표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대표팀에서도 네. 별로지 않았나? 그러니까 별로였는데 어쨌든 손흥민한테 좀 잘 연결해줬으면 손흥민이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을 텐데 그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아쉬웠죠. 네. 근데 뭐 이제 솔직히 시즌 다 끝나고 전체적인 스탯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 네. 포칼에서 잘한 다음에 리그 데뷔전에서도 어쨌든 바로 득점을 네. 하고 그러니까 뭐 쾌조의 스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박주영 선수도 모나코 딱 이적하자마자 바로 골 넣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에 쭉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당시 이제 동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동료들을 보면 지금 보면 손흥민이 이 당시에 이 나이를 감안했을 때 딱 뛰기 좋은 느낌의 팀이었던 것 같아. 네. 그때 레버쿠젠이 아마 그래도 챔스 티켓을 따낼 수 있는 맞아. 그런 네, 전력이었어요. 맞아요. 그 정도의 네. 느낌이었죠. 아니 그리고 지금 멤버도 보면 되게 추억의 이름 많지 않나요? 시드니 쌤. 레노도 있었네. 네. 그래, 그지. 레노 그리고 있고. 수비진의 토프락. 토프락 네, 있고요. 라스벤더도 있었고. 카스트로. 키슬링이랑 손흥민 사진은 좀 되게 잘 골랐네요. 어떻게 저렇게 딱 손을 잡고 있는 거를 이렇게 딱 떼서 붙인 건가? 네, 그런 것 같은데. 위에만 이렇게 잘라. 예. 근데 이거 이때 내가 중계했을 때 되게 안정적인 전력이었어. 그래, 괜찮은 정도 네, 수준. 다 빵꾸가 없었어. 그렇지. 딱 보면. 네. 그러니까 챔스 티켓도 도전할 수 있고 뭐 우승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면 준수한 팀. 그러니까 여기 또 차라노로가 빠졌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출전 시간 위주로 네. 네. 이제 한 거다 보니까 이런 멤버 구성이 나왔습니다. 이때 보면 이제 키슬링이 제일 골을 많이 넣었고요. 네. 그 다음에 시드니 쌤이 그 다음에 13골이었고 손흥민이 12골을 12골. 기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록을 봤을 때 뭐 이거는 완전히 팀의 주전이자 득점으로만 봤을 때는 주축 공격 선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팀의 주포라고 하면 키슬링이 이제 제일 1순위로 거론되는 게 맞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올릴 수 있는 게 손흥민 선수인데 일단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을 넣었고 그렇지. 그리고 포칼에서 나가서 득점 올린 데다가 뭐 이제 챔피언스리그 득점은 없었지만 어쨌든 공격 포인트 양산했고 팀 내 공동 득점 3위. 공동이요? 네. 공동 득점 3위. 해트트릭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 이후에 처음 해트트릭인 거죠. 사실상 이 시즌의 하이라이트죠. 음. 네, 이 부분은 이때 아마 셀러브레이션 안 했을 거예요. 했어요. 했어? 네. 했습니다. 했나? 네. 그러니까 이미 경기 시작할 때부터 야유를 되게 아.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내 여론도 좀 갈렸어요. 골 넣고 이제 세레모니 막, 막 이런 그랬어? 것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친정팀인데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좀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근데 뭐 이제 사실 함부르크의 팬보다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팬이 국내에 그럼, 훨씬 많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냐 그냥 손흥민 그때는 잘했다 뭐 이제 뭐 그런 위주로 여론이 좀 흘러갔었죠.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이걸 법적으로 축구 룰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이게 손흥민 선수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지만 하는 선수도 생각보다 있긴 있어요. 친정팀 만나자마자 골 넣은 다음에 하는 선수들도 있어. 갓대발. 만나자마자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골을 넣고 했잖아요. 그건 개전설이지. 그럼 역대급. 그렇지. 네, 저 그거 보다가 일어났습니다. 뛰어가는 어딜 뛰어가나? 그랬는데 저쪽이 쫙 미끄러지는 거야. 이거 라이브 보다가 이러면서 일어났어 진짜. 뭐 에미레이스 현장에 계셨어요? 그때 그때 거기였지. 에티하드. 에티하드 원정 그래. 쪽으로 뛰어간 거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게 먹히고 있는데 막 뛰어가려. 새끼 어디가? 그러다 이러면서 일어났어.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데바요르한테는 별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용병.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팬들이 보듬어주던 선수가 아니에요. 제가 뒤통수 치고 나간 새끼들 욕하는 새끼들은 팬들이 오매불방 원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막 주장도 하고. 그렇죠. 어쨌거나 뭐 이거는 뭐 알아서 선택을 한 거니까. 뭐 어쨌든 친정팀에게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때부터 그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양봉업. 클럽 조직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13-14 시즌에 이제 도르트문트 역시 그러니까 양봉은 사실 지난 시즌부터 시작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도르트문트랑 2번 만났는데 2번 다 넣고 이 시즌에도 역시나 만나자마자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도르트문트한테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아마 클럽도 손흥민이 굉장히 영입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만나면 짜증난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계속 먹나 이 생각 네, 들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클럽 다음에 그 생각 가질 감독 하나 또 있죠. 펩. 맞아요. 최근에 메시. 계속 맨시티전에 잘하니까 맞아요. 부담스럽겠죠. 아니 높은 무대에서 잘하고 그냥 리그에서 만나고 잘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정신을 좀 못 차리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있어요. 뭐 이때 이후에 또 득점이 이후에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네네. 자 근데 일단은 이제 뭐 득점은 계속 나왔고 예. 뭐 도르트문트전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시즌 막바지 가서도 이제 되게 좋았었는데 음. 한 가지 좀 문제로 이제 지적됐었던 것이 약간 기복이 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에서도 좀 기복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때 그 이제 우리나라 팬들 중에서 사실 그 코리안 리거들에 대해서 괜히 까내리는 사람들도 있잖아. 억지로 억가라고 그러죠. 네네 억가.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손 다이스. 손 다이스? 주사위다. 그 다이스. 손 다이스 그랬어. 주사위 같은 선수다. 되게 외국 선수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1이 나올 때도 있고 6이 나올 때도 있고 기복을 줄여야 된다. 그 정도로 못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약간 근데 형은 진짜 실제로 그 중계를 했으니까. 그렇지. 네, 그렇게 막 손흥민 되게 기복 심하다. 오늘은 완전 엉망이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거의. 네, 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억은 없어요.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까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복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무슨 다이스까지 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좀 억지로 약간 까내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대표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9경기 634분이면 뭐 많이 뛴 거 아닌가요? 아주 뭐 풀타임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한 경기당 한 70분 정도를 뛴 거죠. 친선 경기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월드컵이 이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 시즌, 그러니까 이 끝나고. 시즌의 하이라이트죠. 네네. 이거 끝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2014 브라질 월드컵. 네. 형 브라질 월드컵에 대한 기억은 이제 좀 많이 나지 않나요? 브라질 월드컵 많이 나죠. 그때 이제 형이 일을 막 한참 많이 했을 행사도 때니까. 많이 다니고 그렇지. 엄청 일 많이 하고 MBC에서 프리뷰 찍고 리뷰 찍고 왜냐면 브라질 시간대가 완전 까꾸르잖아요. 우리랑 완전 반대잖아. 완전 12시간 차이 나잖아. 그래. 그렇기 때문에 거기 끝나면 6시 아침 6시 7시니까 그거 찍고 그다음에 12시에 또 한 번 찍고 네이버 여의도에서 네이버 넘어가가지고 또 찍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네이버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분당 모텔에서 잤어요. 그래 그게 낫지. 아니면 왔다 갔다 운전하다가 하면 시간 진짜 큰일 나. 그리고 이게 졸음이 안 올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레드불만 먹다가 몬스터를 처음 먹었어요. 신세계를 느꼈나요? 아니 몬스터가 훨씬 더 좀 잠 깨는데 더 좀 기분상 더 잘 깨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초록색 몬스터 있잖아. 네. 그 그 M 병이 이렇게 크잖아. 되는 거. 차에 그거 몇 캔씩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서 왔다 갔다. 또 여의도에서 분당까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멀지 또. 그리고 거기가. 중간에 부동산 갔다가 신혼집 알아보고 어. 그러면서 그때가 결혼 막 하실 결혼 때인가요? 시즌이었어. 결혼을 이제 앞둔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네.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는 힘든데 생각해보면 이제 일이 많은 거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 그렇게 쓰임새가 있으니까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같은 새끼였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MC풀 갔다가 전화 인터뷰 했다가 뭐 여기저기 이제 다 했어요. 그냥 진짜 졸라 그냥 닥친 대로. 닥치는 해야지. 다한 게 아니고 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언제지? 2014년? 그 다음 2018 월드컵. 2018 월드컵.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때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전화 연결 오고 뭐 해도 저 안 될 것 같습니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지. 그 전에는 뭐 조금만 그 조그만 라디오라도 전화 인터뷰 하고 뭐 하고 그랬었죠. 이게 네. 왜 그러냐면 그거를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컸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있어요. 그냥 하다 보면 이게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사실 방송이 100%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특히나 지상파 방송 쪽이나 이런 라디오는 나중에 호폭풍이 안 오죠. 그렇죠. 잘못 얘기를 막 했다가 실수 나오면 또 막 이게 또 문매를 맞고 그러니까. 이명철 위원도 옛날에 진짜 한창 혹사 엄청 할 때 되게 몸 안 좋았는데 중계를 뭐 받았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러길래 웬만하면 쉬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그날 이제 실수를 좀 그래, 되게 많이 그럼 하네. 실수가 나와.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조심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때 당시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어디 기자인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뭐 얘기해준다고도 안 했는데 네. 당연한 듯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기자분들한테 전화 오거나 그러면은 잘 안 받죠. 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기자분들이 저도 월드컵 때 형이 소수평론가 달아줘가지고 물어보더라고. 혹시 이때 이러저러하다 가능하시냐? 그럼 내가 그땐 가능하다. 근데 아닌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그때는 인터뷰할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재밌게 했어요. 덕분에 빚 있는 거 좀 갚고 그렇지. 결혼했어요. 맞아. 네. 젊을 때 일하는 거지. 아니 뭐 와이프한테 고마운 일이죠. 진짜 땡전 한 푼 없는데 결혼해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그때 왜 나 받아줬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됐는데.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자, IT전 때 멀티골 넣었던 거, 뭐 네.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전에서 골 넣고 그랬었잖아.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친선 경기 때도 되게 잘했고 네. 이제 뭐 월드컵은 고군분투했죠. 네, 정말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알제리전에서 골 넣고. 그렇지. 네, 그렇게 한번 펜팅 탁 주고 옆으로 빠져가지고 골도 넣고 했는데 뭐 어쨌든 손흥민 선수 개인 입장에서는 이 시즌은 리그도 잘 되고 그러니까 팀도 잘 되고 국가대표 와서도 뭐 본인의 이런 공격 포인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괜찮았다. 진짜 에이스로 발돋움해 나가는 타이밍.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13, 14 시즌을 봤고요. 그 다음 시즌 보고 이제 점차 토트넘으로 다가옵니다. 네네. 자, 다음 주에도 또 손흥민의 시즌을 되돌아보겠습니다.